안녕하세요. 열정 강사 이은경입니다. ITQ 엑셀 2021년 5월 A형 기출문제 풀이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ITQ 엑셀 요것만 시리즈 두 번째 강의로요. 조건부 서식하고 제2작업의 고급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파일은 제가 아래쪽에 링크해 두었으니까요.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분석 보시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두 종류의 문제가 나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요.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조건부 서식의 뭐를 이용하여? 수식을 이용하여. 너무 중요합니다. 수식을 이용하여. 그쵸? 수식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셔야 돼요. 수식을 이용하여 현원이 130 이상인 조건이겠죠, 선생님들. 조건. 그리고 뭐래요? 어디에다가? 행 전체에다가. 너무 중요해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 기능을 이용하고 대상은 행 전체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조건도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행 전체 그랬기 때문에 필드, 요 사행들이 필드죠. 필드를 제외한 5행부터 12행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이렇게 B5부터 J12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그랬습니다. 조건부 서식 가시면 수식이라는 메뉴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새 규칙 가보시면 그 중에 여섯 번째 수식을 사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인 수식, 두 번째 조건이었던 행전체를 해결한 거고요. 그 다음은 조건이네요. 조건이 뭐였어요? 기억나시나요? 현원이 130명 이상, 130 이상 그랬습니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 누가? 왼쪽이. 항상 왼쪽이 크다는 얘기인 거예요. 현원 어디인가요, 선생님들? 여기죠. 여기. 첫 번째 줄 어디에요, 선생님들? HO인데 클릭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달러 $H, 달러 $O. 여러분들 달러의 기능 아시나요? 셀 주소를 고정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린 검색을 현원의 범위는 H5부터 H12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그래서 H열은 고정해도 되는데 5행은 고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5 앞에 있는 달러를 지울 겁니다. 그죠? 뭐라고요? 5 앞에 있는 달러를 지울 거고 얘가 어떠하면 30명 이상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조건에서. 그죠? 130 이상이네요. 죄송. 갑니다. 그러면 이 이상 뭐예요? 크거나 같다. 몇 명? 130. 그렇다면 다음 서식을 적용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서식이 뭐였어요? 요거. 글꼴의 색깔은 파란색, 그리고 스타일은 굵게 이 말인 거예요. 가보시면 서식 가셔서 서식에 가셔서 글꼴에서 색상은 글자의 색상은 정확히 이렇게 파랑, 그리고 글꼴의 스타일은 굵게를 적용해 주세요. 이 말인 거였죠. 확인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130명 이상인 데이터에 대해서만 파랗게 줄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인 거죠. 되셨나요? 그죠? 포인트가 뭐였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1번 블럭 잡고 2번 조건부 서식 3번 새 규칙 4번 수식을 사용하여 그죠? 어떻게 했어요? 현원이 클릭. 그쵸? 근데 현원은 5부터 12행까지잖아요. 그래서 달러 5가 고정되면 안 돼서 5 앞에 있는 달러만 지웁니다. 그랬고요. 그죠? 어떻다? 5부터 12행을 다 검색해라 이 말인 거죠? 어떻다? 130 이상 크거나 같다. 130 이 말이죠. 이상 크거나 같다. 이하 작거나 같다. 크다. 초과 작다. 미만입니다. 그죠? 같다. 그리고 다르다가 있습니다. 그죠? 다르다. 그래서 서식에 가셔가지고 조건 글자색은 파랑 정확히 그죠? 그리고 굵게 이렇게 한 거였죠. 그러면 이렇게 적용됐습니다. 이 말인 거죠. 행 전체에 적용이 된 겁니다. 이 말인 거죠. 이런 문제가 한 유형이고요. 또 한 유형은 뭐가 있느냐면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조건부 서식의 데이터 막대를 이용하여 어떤 셀에, 예를 들면 현원 셀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현원 셀에 데이터 막대 빨강을 적용시켜 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최소값과 최대값 속성을 적용해 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있던 걸 지우고 할게요. 조건부 서식을 지우고 두 번째 유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말인 거죠? 선택한 셀의 기축 지우기로 지웠습니다. 자, 제가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들? 조건부 서식의 뭐를 이용하여? 데이터 막대를 이용하여 빨간색 채우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어디에다가? 현원 셀에다가 그랬습니다. 아까는 행 전체 그랬고요. 이번에는 현원만입니다. 현원. 그러면 범위 잡아주시고, 그죠? 현원만 범위 잡아주시고, 조건부 서식의 데이터 막대에서 누구만? 빨강인데요. 두 개가 있죠, 선생님들. 그라데이션하고 단색 있는데 위에 걸로 하겠습니다. 위에 걸로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7 버전이 아래쪽 메뉴가 없어요. 그래서 빨강으로 하겠습니다. 이 말인 거죠.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생긴 게 보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속성이 뭐가 붙는다고요? 최소값과 최대값 속성을 적용해 주세요 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의미냐면, 자, 여기가 지금 134명이 제일 크게 돼 있죠. 꽉 찼죠, 선생님들. 최대값은 최대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명이 되어 있는데 색칠되어 있죠. 최대값, 최소값 속성은 무슨 얘기냐면, 최소값일 때는 그래프에 색상을 칠하지 마 이 말인 거예요. 칠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겠습니다. 다시 어디로 간다?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에 가보시면 적용된 규칙이 있죠.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 규칙 편집에 가셔가지고 최소값은 최소값으로 해주고 최대값은 최대값으로 해주면, 최소값일 땐 색칠을 안 하고 최대값일 때는 꽉 차게 해주고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용하는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테두리, 여기 보시면 테두리 보이나요? 그래프의 테두리? 테두리는 없음 해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테두리 이렇게 보이시나요? 없음. 그죠? 요거예요.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17명의 색칠이 안 돼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조건부 서식은 두 가지 유형이 나오니까 이것만 딱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인 거죠. 잘 드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함수를 풀면 되는데, 선생님들 함수는 우리가 2, 3, 4 작업 다 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함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도 시험장에 가셔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덜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함수를 모르는 게 나오면 당황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못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2작업 문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면, 자, 제2작업 문제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들? 제2작업. 그쵸, 여기네요. 화면을 조금 더 줄여볼까요, 선생님들? 이 정도면 되겠네요. 자, 제2작업 볼게요. 제1작업 시트의 B사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복사 뭔가요? 단축키. 컨트롤 C. 그죠? 제2작업 시트의 B2 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안 할 거고요. 우리는 선택하여 붙여넣기 할 거예요. 선택해서 열 너비를 갖게 해줄 거라고요. 뭐라고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열 너비를 작업 1과 같게 해줄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선생님들. 그죠? B사부터 H12 영역을 컨트롤 C에서 제2작업의 B2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할 거란 얘기입니다. 가볼게요. 자, B사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요거를 제 2, 3, 4 작업에 쓰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타가 있으면 다른 페이지에 영향을 다 주겠죠. 그러니까 입력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인 거고요. 자, B사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컨트롤 C. 이렇게 깜빡깜빡 하셔야 됩니다. 점선 테두리 생긴 거 보이시죠? 여기 지금 복사됐어요 라는 의미인 거예요. 제 2작업의 B2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냥 붙여넣기 안 할 거고 뭐 한다고요, 선생님들? 선택하여 붙여넣기 이 메뉴 글씨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뭐를 갖게 한다?
열 너비를 똑같이 해서 제일 작업과 같게 해서 엔터 한번, 확인 한번, 엔터 한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인 거죠. 제가 열 너비를 복사를 해오는 이유는 열 너비가 기존 페이지가 좁기 때문에 또 일일이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열 너비를 제일 작업과 같게 복사해오는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 뭐라고요? 확인해주고 엔터 눌러주는 거. 되셨죠? 그럼 여기까지 지금 문제를 요구한 거예요, 선생님들. 그죠? 자, 두 번째 문제. 이 목표값 잡기는 선생님들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나온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목표값 찾기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아직 안 배웠지만 함수도 풀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부터 할게요. B11부터 G11셀을 병합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의 현황 평균이라고 입력하래요. 그죠? 그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엑셀로 돌아가셔서 자, B11부터 G11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고 그 안에다가 입력하래요. 국공립 어린이집의 현원 평균이라고 쓰래요. 입력한 후 그 다음 문제 볼까요? H11셀에 국공립 어린이집의 현원 평균을 구하시오. 평균 구하래요, 선생님들. 그죠? D 에버리지 함수를 쓰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럼 가볼까요? 엑셀로 오셔서 어린이집을 봤더니 선생님들 국공립만 있는 게 아니라 민간도 있고 가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붙은 평균을 구하는 것이 D 에버리지예요. 그냥 평균이 아니고 국공립만 골라서 자, 평균을 구하는데 국공립인 어린이집의 현원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이 말인 거죠. 함수.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아직 함수 안 배웠으니까 갈게요. 는 D 에버리지 타이핑 다 안 하셔도 되고요. 일부 입력하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나타납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 앞에 보시면 fx 보이시나요? 클릭해 주실게요. 그러면 함수를 불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면 편리한 점이 인수의 개수를 보여주고 그 인수가 의미하는 바를 알려주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써있죠. 첫 번째 인수가 참조 범위란 뜻이고요. 요 앞에 이렇게 D가 들어가 있는 함수들 D에버리지, Dsum, Dmax, Dmini는 필드를 포함합니다. 범위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B2 주황색 범위 그리고 끝까지 H10까지 B2부터 H10 전체가 범위입니다. 중요한 건 뭘 포함한다? 필드를 포함한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인수는 필드라고 써있죠. 선생님들 구할 필드가 어디니? 우리가 현원의 평균 그랬으니까 현원의 평균인 거예요. 여기 필드는 뭐다? 현원. 여기도 중요한 포인트 뭐라고요? 필드를 누릅니다. 필드명. 세 번째 조건이 뭐냐 그랬어요. 선생님들 분류가 국공립인 거예요. 여기다 국공립 쓰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필드 포함. 분류가 국공립. 그럼 몇 개?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둘, 세 개의 평균만 구해와 이 말인 거죠. 확인하시면 이렇게 구해옵니다. 이 말인 거네요. 그죠? 이때 소수 자릿수가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을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현재는 118명인데 목표값 찾기를 한번 해보란 얘기인 거예요. 문제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는 118명인데 113명이 되려면 그죠? 볼까요, 선생님들? 지금 여기 보면 현재는 118인데 113이 되려면 경희궁 초록의 현원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이 말인 거네요. 그죠? 맞나요, 선생님들? 네, 그렇게 할게요. 우리가 목표하는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추어서 목표값을 찾아주세요.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예요. 포인트는 요겁니다, 선생님들. 자, 갈게요. 마우스 포인터를 요 수식이 있는 D에버리지 수식이 있는 셀을 클릭해 주시는 거. 클릭하시고 메뉴 이동하겠습니다. 데이터에 목표값 찾기가 한눈에 안 보여요, 선생님들. 메뉴 어디 있냐면 가상 분석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측 영역에.
오시면 가상 분석을 클릭 한번 해보시면 그 아래쪽에 두 번째 메뉴에 목표값 찾기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수식 셀은 H11에 있나요? 네, 맞습니다. 찾는 값 얼마라고요? 113이라고요. 값을 바꿀 셀 어디라고요? 아까 말해준대. 경희궁 초록의 현원 여기네요. 선생님들 H3 맞나요? 지금은 118, 121인데 어떻게 바뀌나 볼까요? 확인 눌렀더니 113이고 107로 바뀌네요. 이해하셨나요? 네, 이것이 D-에버리지 함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함수는 다시 배울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추가 입력한 데이터의 셀만 잡아서 홈에서 모든 테두리 한번 해주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조건 1번 목표값 찾기 문제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고급 필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급 필터에서는 중요하게 볼 것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될 텐데요. 지역이 부산이거나 요건 두 개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거나 또는 이고 이거나 이고 둘 중에 하나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정원이 140 이상 지역이 부산이거나 정원이 140 이상이래요. 선생님들 그죠? 조건이 지역과 정원이 필요합니다. 요 조건이 들어갈 범위가 B14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B18은 결과를 보여줄 셀입니다. 그죠? 그럼 가볼까요? 엑셀에서 보시면 여기 조건 중에 문제가 뭐였느냐면 지역이 부산이거나 정원이 지역 필드하고 정원 필드가 필요합니다. 이 말이네요. 지역은 그냥 클릭, 정원은 컨트롤 클릭. 자, 뒤쪽 클릭한 것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죠? 컨트롤 C. 복사해서 문제지에 보시면 조건 범위는 B14셀부터 입력하시오 라고 써 있으니까 B14셀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V 이렇게 된 거죠. 지역과 정원을 복사해 왔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지역이 부산을 타이핑 하셔도 되고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거나 그랬죠. 선생님들 이거나 이고일 때는 나란히 쓰는 거고 여기다가 정원 조건 쓰는 거고요. 이거나 그러면 부산 대각선 했습니다. 이렇게 정원이 어떠하다? 140 이상 크거나 같다 140 요 말이에요. 그죠? 왼쪽이 크다는 얘기예요. 크거나 같다 이상이니까 요게 조건이란 얘기인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느냐면 이고 그럼 어떻게 쓴다고요? 나란히 크거나 같다 140 요건 무슨 뜻이냐면 지역이 부산이고 정원이 140 이상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할 때 라는 의미고요. 밑으로 쓰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겠죠. 지역이 부산이거나 정원이 140 이상. 그죠? 요게 조건 범위입니다. 자, 고급 필터 만들어 갈 텐데요. 선생님들 범위가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목록 범위. 요게 1번. 두 번째는 조건 범위. 세 번째는 B18 여기부터인데요. 결과를 나타낼 범위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돼요. 가보면 합니다. 자, 범위 잡을게요. B2부터 H 10까지만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B11은 의미가 없죠. 선생님들 데이터가 아니니까. 자, 메뉴 가겠습니다.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 영역에 있는 고급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록 1번, 2번, 3번, 1번 목록 범위, 2번 조건 범위 클릭하고 우리가 조건을 입력해 놓은 곳을 들어가시면 되겠죠. 3번은 복사 위치 책에 나와 있죠. 어디에 하라고? B18에 하라고. 그런데 비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확인 눌러주면 결과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현재 위치의 필터. 그쵸? 그런데 우리는 다른 장소에 복사. 근데 그게 어디라고요? 복사 위치 클릭해주고 B18에 하라고 정해준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면 결과 이렇게 나오네요. 요거는 부산이어서 나왔고 요거는 강원인데 왜 나왔을까요? 정원이 140 이상이어서 나왔고 이건 부산이어서 나왔고 그죠? 부산이거나 정원이 140 이상이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요 문제는 없지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결과 셀에 채우기 없음 하라가 나와요. 홈에 가보시면 채우기
에서 채우기 없음. 그죠? 하고 스타일에 있는 표 서식, 표 스타일을 뭐 보통의 6번으로 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머리글 포함되어 있고 확인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머리글행은 체크되어 있고 줄무늬행 체크되어 있다. 이건 디폴트 기본이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요렇게 선생님들 보시면 고급 필터 할 때요. 그 원본 목록 필드하고 똑같이 둘, 넷, 여섯, 일곱 개라면 여기도 둘, 넷, 여섯, 일곱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 자, 우리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어떠한 문제에서 보시면 결과를 나타낼 필드를 정해주라고 나와요. 예를 들면 요만큼만 보여줘. 컨트롤 키로 눌러볼까요? 첫 번째는 클릭,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분류, 그 다음에 정원. 이렇게 놓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4개만 결과를 갖고 와줘.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필요한 필드만 B18셀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컨트롤 C가 안 됐네요, 선생님들. 그죠? 컨트롤 C, B18에 컨트롤 V 해주시고 아까는 분명히 7개의 필드를 다 가지고 왔죠? 선생님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 볼까요? 범위 잡고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 영역의 고급 필터입니다. 자, 목록 범위 여기 맞죠, 선생님들? 깜빡깜빡 하고 있죠? 두 번째, 조건 범위 여기 맞죠? 우리가 입력한 거. 세 번째, 복사의 위치를 아까는 전체를 다 가지고 올 때는 B18을 클릭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필드를 정해주면 이렇게 요 4개만 하시고 확인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조건은 똑같기 때문에 결과의 수 3개 똑같이 나옵니다. 선생님들. 다만 필드가 다르다고요. 이렇게. 그죠? 이해하셨나요? 네, 요것이 고급 필터 다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결과 셀을 홈에서 채우기 없음 한 뒤에 스타일의 표서식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보통의 6번 또는 7번 이렇게 해주세요. 확인해주면 끝납니다. 이 말이죠. 아, 이런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름을 찾을 때 있잖아요. 선생님들 이름으로 찾을 때 김으로 시작하는 김, 별 이런 거죠. 이게 이름이고 김으로 시작하는 김으로 끝나는 뭘까요? 별, 김. 여기서 말하는 김은 올이에요. 올 모든 글자. 김으로 시작하고 뒤에는 모든 글자가 와도 되고 이 말이고요. 두 번째 줄은 앞에는 모든 글자가 와도 되고 뒤에 김만 오면 돼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앞뒤 상관없이 중간에 건 김만 포함하면 돼요. 앞으로 김, 뒤 이렇게. 그죠? 요거는 김으로 시작하는, 요거는 김으로 끝나는, 요거는 김을 포함하는 기본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요게 쓸 수 있는 문자였습니다. 그죠? 이렇게 아니라 첫 글자 또는 끝 글자로도 필터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 거네요. 되셨죠? 자, 이 고급 필터 문제는 선생님들 이 목표 값 찾기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드를 정해주지 않을 때도 있었죠. 요거는 제가 총정리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다 넣어서 문제를 풀어드려 본 겁니다. 잘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목표 값 찾기와 고급 필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